변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안 변했던 곳에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서울의 개발 방향성의 중심은 요 한강이란 말이에요. 요 안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용히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을 쭉 이어주는 요 길.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가장 주목하셔야 될 곳 중에 하나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지메들입니다. 자, 앞으로 20년 동안요, 서울시의 개발 방향성을 알 수 있는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요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20년간의 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분명히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저게 되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낡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로 변한다, 요게 키워드거든요. 자, 이제 서울시의 패러다임은 보존이 아니고 개발이라는 거, 요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은 예전처럼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거두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누가 빨리 받아들이고 누가 빨리 실행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서울은 변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서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서울비전 2030을 정리해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2040 도시기본계획이 이번에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안이 발표가 된 거고요. 요런 일정을 거쳐서 올해 안에 확정 공고를 한다고 해요. 요게 이렇게 확정된 다음에는요, 요 방향성에 맞춰서 하위 계획들이 수립이 될 거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거니까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그때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은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같이 알아봐요. 먼저 첫 번째로 보행 일상권을 조성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래요.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과 우리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요렇게 묶어서 요걸 다 걸어 다니는데 30분 생활권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도시들은 주요 업무지구들을 제외하고는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가 주거 공간이고 여기도 주거 공간, 여기도 주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요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를 요렇게 밀집시키는 게 아니고 요 부분에 요렇게 집들을 짓고요. 여기는 요렇게 업무 공간들을 지어주고, 여기는 뭐 공원이나 여가 시설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어주겠다, 요 그림을 각 도시들을 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요거는요, 지금 현실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20년을 내다본 계획이잖아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힘들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가 여의도겠죠? 여기가 종로, 여기가 강남일 텐데요. 지금 일자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요 일자리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분산시켜 준다. 요 장표에서도 보시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시켜 준다 그러는 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들을 분산시켜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집값은 일자리를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자리가 분산된다는 거는 당연하게도 수요가 분산이 된다는 거고, 수요가 분산이 된다는 거는 우리 집값도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계획에서 요 일자리 부분만큼은 현재 시점에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그림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언젠가는 요 그림이 꼭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여기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도 요 그림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도 요 부분만큼은 좀 부정적인데, 요게 20년을 내다본 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 그 키워드는 요겁니다. 요거 대중교통 중심.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는 교통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따라서 일단 주요 업무 지구와의 교통 연결성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는 일자리들과의 연결성도 중요해질 거예요. 이번 발표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6번으로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 교통수단이 가져올 도시의 변화를 미리 대비한다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거고요. 지금 20년 계획이니까요. 하늘에는 이런 것들이 날아다닐 겁니다. 요걸 UAM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계획은요, 이것들이 실현됐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계획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요 계획들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게 정말 실현되고 상용화 될 때까지 요런 구체적 계획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계획에서 본다면 일단 요 상암이라는 도시에서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이걸 한양, 마곡, 여의도, 강남, 위례까지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런 미래의 교통수단들이 가장 먼저 구현되고 실현되고 상용화되는 곳, 그런 곳들이 결국 이 도시가 될 거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요 미래의 교통수단들이 요것들에 먼저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앞서서 본 요 일자리, 요것들도 여기에 먼저 자리를 잡겠죠.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요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보행 일상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은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서울에는 이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요렇게 홍제천, 요렇게 안양천, 요렇게 중랑천, 요렇게 탄천, 요렇게 큰 4개의 하천이 있고요. 요 물길을 따라서 요런 또 작은 천들이 있는데요. 요 수변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이 수변들을 명소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강화시켜 줘야겠죠.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어야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대중교통.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교통을 놔줘야 그걸 타고 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관심 가질 거는 요거겠죠. 이렇게 하천을 따라서 어딘가에 있는 기존의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지 요걸 찾아봐야 되겠고, 역사는 없는데 역사가 생길 곳이 있는지, 이렇게 없던 게 생겨서 요 지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그리고 이건 굳이 역사가 아니더라도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하천을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 부지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활성화된 지천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들은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한강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서울의 개발 방향성의 중심은 요 한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강과 이어지는 물줄기잖아요. 이제는 요 물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게, 일단 물을 따라서 교통이 들어갈 거고 물을 따라서 인프라가 들어갈 거니까 결과적으로 물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금 이 한강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 한강은 보세요. 요게 잠실공원 있죠? 요렇게 뚝섬공원 있죠? 여기에 반포 장원공원 있죠? 여기가 이촌공원, 그리고 여기가 여의공원. 지금 이렇게 공원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서울에서도 이 공원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아파트들의 가격이 각 지역들을 이렇게 선도하고 있잖아요. 이 한강의 발전이 하루아침에 뚝딱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한강 전역에 거쳐서 계속 양쪽으로 뻗어 나갈 거예요. 근데 이 그림들이 앞으로 지천 개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물줄기를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 어딘가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넓은 곳,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가 넓은 곳, 만약에 이런 공간들이 많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시작 단계니까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먼저 개발 대상 지역이 될 거고요. 아니면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먼저 개발 대상이 될 거고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줄기들이 만나는 곳, 공간들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를,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강변북로가 있고 올림픽대로가 있는데, 요 도로들을 지하로 넣겠다잖아요. 지하로. 항공뷰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강변북로, 여기가 올림픽대로인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단절이 돼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걸어서 못 내려오니까 요거를 지하화 한다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자가 나오면 이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방향성을 보고 있는 거니까 요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한강의 지금까지의 개발 모습과 앞으로 개발 방향성은, 요건 내가 한강 주변으로 갈 자금이 안 되시더라도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부터 벌어질 지천 개발이 요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걸 따라서.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가장 주목하셔야 될 곳 중에 하나는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에는 이렇게 동부간선도로가 있죠. 이 동부간선도로는 지금 이렇게 지하화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중랑천을 따라서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면 그 위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이 생기면 그럼 그 공간에는 이렇게 멋진 공원이 생길 거고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몰릴 거고 사람들의 접근성도 좋아질 거고 몰리는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이렇게 모이는 공간들을 또 마련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을 명소화 시키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 계획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 아레나라고 창동 아레나라고도 하는데요. 요렇게 중랑천이잖아요. 요 중랑천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몰리고 몰려서 갈 곳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어디냐면 자, 요렇게 한강이 있죠. 좀 더 들어가면 요 한강에 요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중랑천이고요. 중랑천을 따라서 쭉쭉 올라가 보면 여기가 창동역이고요. 여기에 서울 아레나가 생기는 거고 창동역에는 또 뭐가 생기죠? GTX역이 생기잖아요. 여기는 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들어갈 거고요. 요 옆에 있는 차량기지는요. 일자리가 들어가 있는 업무시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도 상업시설이 생길 거고요. 요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인데요.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몰릴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요 지천들이 먼저 개발되고 먼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요게 다 이어진다고요. 위로 아래로. 항공부에 한번 볼까? 일단 서울시에서 이렇게 물 주변들을 좋게 만들어 주겠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주변이 지금은 낙후돼 있지만 좋아질 곳 지금 이런 곳에 이렇게 생긴다는데 요 주변에 살게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중랑천을 말씀드렸지만 안양천, 홍제천 이쪽에도 좋아지는 곳들이 많아요. 안양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양천으로 가보면 여기가 쭉 이렇게 한강이 있고요. 여기 따라 안양천이 쭉 내려오죠. 여기 안양천이 내려오는 곳에 보면 여기 구로 차량기지가 있어요. 항공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요것들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요것들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와 여기는 단절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단절이 돼 있던 곳이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여기를 갈 수도 없는데 여기 뭐가 생기든 안 생기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가치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쪽 분들은 여기 그대로 쭉 가시면 여기 안양천 있네요. 이렇게. 그럼 이쪽이 광명인가요? 지금 이 광명과 철산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지 낙후돼 있는 것도 좋아지는데 요 수변이 좋아진다잖아요. 여기가. 요런 부분들을 항상 계속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본 김에 저 위쪽도 한번 보면요. 위로 쭉쭉 올라가면 여기가 홍제천이네요. 홍제천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도 철길이 이렇게 있네요. 지금 여기도 항공부를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여기는 단절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단절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단절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단절됐던 곳이 지하로 들어가고 공원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아질 텐데 자 어쨌든 지천에서 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한강이든 지천이든 하천이든 소천이든 일단 물이 있는 곳 이제부터 대세 중에 하나는 물세권입니다. 물세권. 자, 다음은 세 번째로 미래 성장 거점에 대한 그리고 중심지에 대한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요 보행 일상권과 더불어서 서울의 중심지를 더욱 고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 2030 계획에서 요거였죠. 지금 서울의 공간 구조는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3도심인 서울 도심과 여의도, 광남을 여기를 더욱 개발시키겠다는 거고요. 요렇게 삼각형을 이어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역시나 가운데 있는 요 용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서울의 중심은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 도심부터 보면요. 도심을 이렇게 4+1 축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중심축, 역사문화 관광축, 남북 녹지축, 복합문화축 이렇게 나눠서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중심에는 청계천을 끼고 있네요. 요 도심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청계천을 따라서 저쪽으로 가시면 왕십리가 나오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또 중랑천이랑 만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청계천이 지나가고요. 요 청계천이 쭉 가다가 이렇게 나와서 중랑천과 또 만나요. 여기서. 근데 요 청계천 따라가는 길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없어서 그 자체로도 희소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청계천을 끼고 있는 주거 지역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 도심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정비 사업, 요런 정비 사업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 작정하고 도심을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쪽과의 접근성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 집이 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수도권에 계신다 그러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이렇게 도심을 한번 타치해 주면서 강남까지 가는 2, 3호선과 5호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이 개발 계획으로 그 여러분들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그림 안에 굉장한 기회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주변들이 지금까지는 보존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제 요걸 요렇게 개발하겠다는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까지는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안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용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강에만 집중을 할 텐데 요때 여러분들께서 요 안에서 어떤 기회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요게 아주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요 한양 도심 안에서도 어떤 기회를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은 요 여의도와 강남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여의도를 용산과 연계해서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을 하겠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여의도는 용산이고 용산은 마포고 마포는 여의도다. 실제로 여기를 가보시면 그냥 하나예요. 전자상가에서 원효대교만 쭉 건너주면 바로 여의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포에서는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요 세 대교를 통해서 여기는 그냥 하나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마포에서 기회를 찾아보시고 요것도 힘드시면 서대문구로 요것도 힘드시면 은평구로 요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지금 물론 요렇게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거지만 이 개발 자체가 장시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내 자금이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너무 힘든데 자꾸 여기만 쳐다보고 계시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요 기간 동안 지금은 내가 여기를 못 들어가는데 언젠가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개발의 파급력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미리 선점하시는 거. 요 자체도 똑똑한 투자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시 여의도를 보면 여의도와 용산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들이 나올 때 그때마다 여의도와 용산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건 영등포와 연계, 노량진과 연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 상부 지역들을 개발시켜서 이 영등포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준다는 거고 노량지의 가용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도를 보시면요. 요렇게가 여의도고 지금 올림픽대로가 요렇게 지나가서 요 지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의도는 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여기를 입체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요 주변 지역들이 다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노량진은 입지가 원래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위로는 용산, 좌여, 우강 항공비를 보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1호선이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여의도라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여기가 연결된다는 거는 이쪽 입장에서는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고 한강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 유명한 여의도 공원과의 접근성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강남의 중심 기능을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별표를 쳐줘야 될 만큼 다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현실성은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요 테헤란 중심축이 확장된다는 거, 요 일자리 라인이 확장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강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강남에는 이렇게 강남역을 끼고 강남대로가 있고요. 역삼역을 끼고 논현로가 있고요. 선릉역을 끼고 선릉로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역을 가로지르는 영동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성로가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 강남역부터 이렇게 2호선을 따라서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을 쭉 이어주는 요 길을 테헤란로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강남의 중심 일자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지금은 강남역이 중심인데 요 업무 기능의 중심이 요 삼성역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초대로인데 서리풀 터널을 지나서 방배동까지 요 서초대로까지 업무 기능을 확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남대교를 건너서 시작되는 경부고속도로가 쭉 이렇게 있어서 요쪽과 요쪽이 단절이 돼 있잖아요. 요거를 지하로 집어넣어서 여기를 또 이렇게 개발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강남이라는 거대한 업무지구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 경부고속도로가 맡고 있던 동서를 이렇게 이어주면서 요 좋은 도시의 요만한 단점까지 없어지는, 좋았던 게 더 좋아지는, 뭐 지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요 일자리 라인에 집중적으로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요 테헤란로 중심축인 겁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지역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곳이라서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권역별 중심지를 서울 비전 2030에서 신성장 혁신축으로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자, 일단 요거는 사진을 딱 찍으셔서 배경화면으로 딱 해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그림이니까 이번 서울 2040의 핵심은 요거잖아요.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안 변했던 곳의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본다면 지금까지 안 변했던 곳, 그래서 앞서서는 도심을 말씀드린 거고요. 요 라인에서는 청년 첨단 혁신축, 여기가 전체 아직 안 변했잖아요. 그리고 요 라인도 많이 안 변했고요. 수도권에서는 요 라인들과 이어지는 도시들, 이렇게 정답을 써줬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직 변화가 없던 곳, 그런 곳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냥 제 생각은 이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걸로 예상되는 요 스카이라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용도 지역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의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서 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1종, 2종, 3종 그 주거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땅마다 경계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요 경계를 허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것들을 이렇게 일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요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걸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같은 지역에 지금의 용도 지역은 주상 공록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걸 요 안에서 이렇게 짬뽕을 시키겠다는 거죠. 짬뽕을. 공업 지역은 아무래도 저 멀리 빠지겠지만요. 요건 또 앞에서 말씀드린 요것과 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여기가 상업 지역 건물이 지어질 거고 여기는 주거 지역 건물이 지어질 거고 이렇게 다채로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는 35층 높이 기준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삭제한다. 그래서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주겠다. 그 다양한 경관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요거를 용적률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적률은 동일하대요. 동일한 용적률에서 지금까지는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했는데 요걸 이렇게 달리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이렇게 층의 높이들을 몇 층 이하로 지으세요 라고 제한을 해놨는데 그 중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을 했었던 건데 요걸 동일 용적률로 정하면서 없앤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동일하다는 거는 여기와 여기의 바닥 면적 합계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 건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평인데 요 건물 면적의 바닥 면적 합계도 300평이라 그러면 얘가 얘보다 옆으로 더 넓게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더 뚱뚱한 거를 안으로 줄여서 위로 더 높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건물이 이렇게 얇아지겠죠. 얇아지면서 높아지는 거고요. 자, 따라서 지금까지는 요 높이를 딱 몇 층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요 넓이가 바뀌었었지만 이제는 요 높이를 제한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서 높거나 낮거나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도 다양해지는 거고 옆으로 넓이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한강이라면 요번 서울시장님이 바람길을 참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바람길을 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길을 내줘서 지금은 요런 모습인데 요거를 요렇게 만들겠다. 요런 계획입니다. 요런 계획. 서울시장께서 요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실 때 어떤 기자분께서 요게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고 질문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용적률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적률이 그대로라는 말은 같은 건물에 같은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는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같은 토지 위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전 서울시장님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를 막으셨던 이유가 요게 위압감을 조성한다는 표현을 쓰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는 거는 용적률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욕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건물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 이 욕구가 자금과 만나면 이 욕구는 누구나 있는 거지만 이 자금은 누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건물에 살고 싶은 욕구는 다 있는데 자금이 많은 사람들끼리 계속 경쟁을 하다 보면 이 욕구로 인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인데 요런 건물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빨리 요런 건물로 요게 힘들다 그러면 빨리 요 건물로 또 요게 힘들다 그러면 요 뒤에 건물로라도 어쨌든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게 요렇게 바뀌었는데 가격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전세로 들어가실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4번까지 알아본 거고요. 5번과 6번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기반 시설들을 입체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절됐던 부분들을 지하로 놓거나 위에 뚜껑을 만들거나 데크를 설치해서 여기와 여기를 이제 연결시켜 주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요 철도 지화화 얘기들은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선거 공약으로 많이 활용했지만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대놓고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번 서울시에서는 요걸 대놓고 집어넣었단 말이죠.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서울시는 공간이 포화됐고 개발 가용 용지가 부족하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땅들이 없어요. 땅들이.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심각하게 커졌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런 걸 꼭 풀어야 될 숙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요게 무조건 키워드인 거예요. 요게 A 지역과 B 지역을 단절시키던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면 요거를 지하로 집어넣고 요 위에를 막아서 일부는 공원을 짓고 일부는 뭐 건물도 지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돈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요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간단히 말해서 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도 다 좋아지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이나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어쨌든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당위성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요건데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오래된다.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 뭐 이런 이유들로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호떡 뒤집듯이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적이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 지도에서 보시면 경의중앙선, 2호선, 3호선, 2호선 이게 여태까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곳이거든요. 2호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요게 15년 3월 기사거든요. 요때도 한창 요게 많이 대두됐었던 내용인데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랑 연결이 되죠. 한강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 구간인데 항공부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철길로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런 기사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의 내용들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중요한 건 또 요 그림이죠. 환승센터. 결과적으로 중심과 중심을 이어주는 지금이나 미래 교통수단이나 결과는 달라질 게 없잖아요. 우린 이걸 이미 준비했었죠. 여기서 이렇게 환승센터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환승센터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창동, 강일, 복정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다 되니까 지난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요 내용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말씀드렸었죠. 요거 도로로 따지면 요 안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넘어갔네요. 결과적으로는 변한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빠뜨린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영상 여기저기서 보충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느 천년에 되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변하는 걸 빨리 받아들이셔서 당장이든 아니든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항상 부자 되는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메달이었습니다.